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그래서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해주시고, 제가 오후까지 투표를 한 다음에 마무리해서 오후 영상에서 같이 또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히아신스님이 써주셨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문득 코인판 입문하면서 읽었던 땡글 운영자님의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가 작성된 1965년부터 2017년까지 42년간 약 39배의 물가 상승을 겪었습니다. 이는 연율로 환산했을 때 연 9.11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화폐 가치의 절하 측면에서 해석하면, 만약 누군가가 1965년부터 청년 시절에 1억 가치의 현금을 땅속에 파묻어두고 노년이 된 2017년 지금 노후를 위해 꺼내 쓰기로 한다면 그 돈의 가치는 약 256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9,744만원을 훔쳐갔을까요? 물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만큼 또 일어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실제 물가도 그만큼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기가 온다면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해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보면 화폐 가치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9,744만원이 없어진 거잖아요. 1억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실제 이제 97% 이상이 지금 가치 하락이 있었던 거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화폐는 96% 가치 하락을 했고, 원화는 미국 달러 대비해서 더 빠졌기 때문에 99% 가치 하락을 한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돈으로 표현하는 자산들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마마켓 타장님이 제 영상을 다른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다른 뭐 채널에서 소개를 해주시든지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빨리 구독자 수 10,000명이 돼서 실시간 방송에서 뵙고 싶다고. 예, 저도 뵙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지 않아서 3월달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3월달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제가 계속 쭉 하면, 예, 저는 뭐 10,000명이야 어느 때가 되면 할 거라고 보고, 그때 됐을 때 이제 비트코인도 $10,000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데파의 가르마가 어울리는 분 처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욕은 아니고 칭찬으로 이제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반등 한 번 더 주고 꺾일 걸 예상했는데 그냥 수직 하락하네요. 아마 주식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6월경이 기대가 된다. 화성시는 현재 대규모 공급으로 빈집 대란이라 하고요. 아산의 부동산 매매가 상당히 활발하네요. 특히 신도시 아산 천안역.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2021년에 우리가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라고 했을 때,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미래의 부자 도시라고 해서 화성과 아산을 추천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영상에서 그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셔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보시면 지금 송기봉님 의견처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규모 공급으로 이제 빈집 대란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022년이 됐을 때는 물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그렇다는 거. 그래서 현실이 된 경기 남부 아파트 역전세난 3월 경기 남부 지역의 아파트 물량 폭탄이 예고된다라고 얘기됐고, 보시면 이제 지역은 화성과 용인, 수원, 경기 남부 지역에 이런 물량이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3%, 총 이제 나오는 물량 중에 43.22%가 경기 남부 지역에서 나오면서 지금 경기 남부가 굉장히 역전세 난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마 이번에 저는 이렇게 되면서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P까지 가는 어떤 그런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저는 이제 꺾여서 하락 추세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하고 송기봉님 의견 이제 종합해서 보면 화성과 아산이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성은 현재 이런 어떤 물량 이제 공급이 과다로 인해서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으니까 아산 쪽에 관심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돈 버시면 아산 쪽 부동산 관심 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너는님이 써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상가랑 오피스텔 갖고 계셔서 심부름 좀 해보니 월세 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 1시, 2시에 뭐 고장났다고 전화오고 그냥 잠적해서 사라지면 법원 들락날락 해야 하느라 돈 나가고 엉망으로 써서 수리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수리하는 분도 믿을 만한 분 아니면 겉만 그럴싸하게 하고 제대로 고치지도 않아서 시간 지나면 다시 문제 터지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앙두리님도 건물주 피곤하다. 그냥 코인 벌어서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코인으로 돈 버시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퀀텀이라든가 네오 이런 것들 이제 스테이킹 돌리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중에 진짜 잘 성장해서 이 시장을 장악한 그런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코인으로 이자만 받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제가 봐도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이렇게 또 스트레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너는님하고 앙두리님처럼 이렇게 신경 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코인 이제 스테이킹으로 이자 받는 게 가장 나중에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근데 분산 차원에서 만약에 코인 가격 올라가면 일정 부분 아까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그 뭐였죠? 아산 지역에 진짜 좋은 지역에 또 부동산 상가 같은 거 갖고 계시면 그때 뭐 그런 지역들 또 잘 나가는 지역들은 잘 나가니까 공실률도 없고요, 적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이제 부동산 어떤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 듣기 님이 써주셨어요. 저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을 어떻게 칭할지 재미로 생각해봤는데 비트코인 100만 장자, 코인 100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어제 그 투표 부분에 이런 내용들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투표 같은 경우는 한번 딱 하면 그 수정이 안 되고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나중에 해주셨던 분들하고 이제 키키타님이 예전에 이제 비트 관련 그 키키타님 의견을 써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깜빡하고 뺐어요. 그래서 이따 오후 영상 때 말씀드릴 때 키키타님 의견 그때 주셨던 부분도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탈님이 저 강아지 이름에도 진지한 사람이라고 예 제가 좀 진지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외국분이 또 써주셨어요. 잭 존스님인데 오늘도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XRP는 투자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고 또 리플마니아님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 일단 예 이렇게 외국분이 또 댓글을 써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피캣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 이름 계속 얘기하시길래 저도 한 가지 생각해봤는데 비트코인이 억대로 간다면 비트 빌리어네어에서 BBS로 하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금통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요즘 신규 코인 메타로 17년 불장이 부럽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지만 아직 17년 말 18년 초에 크게 물린 사람들은 18년 1년 내내 매월 월급으로 물을 탔어도 아직도 마이너스 80% 넘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요즘 같은 미니 불장이야말로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시기죠. 이렇듯 남들 다 몇백 몇천 벌 때 아직도 마이너스 수억 대인 분들 미래가 걱정입니다. 비트코인 전고를 뚫는 동안 대부분 수억 수십억 벌 때 그제서야 본조리신 분들의 좌절감도 상당할 텐데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일단 금통님 의견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조바심을 느끼셔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뭐 비트라든가 리플 이더 사서 이제 포트폴리오 끌고 가시는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막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이제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지난번에 이제 마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체 매매라는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에 이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많이 펌핑돼서 단기간에 올라가면 일정 부분 그 물량을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로 분산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또 내가 분산해서 갖고 있던 종목 중에 다른 코인이 올라가면 걔를 또 매도해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인 개수를 늘리는 건데 지금 내 차례가 안 왔다라고 해서 조바심 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올라간 애를 매도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트레이딩 자신 있어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괜히 그거 따라 하시다가 오히려 이제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차례가 왔을 때 그때 오히려 올라오는 종목들을 매도해서 교체 매매를 하시고 지금은 뭐냐면 오히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보면 제가 간단히 차트만 보여드리면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 엊그저께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뭐 450원까지 올라왔는데 조정 지금 200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모 코인도 거의 이제 80원 거의 9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54원 거의 이제 40% 정도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리플 갖고 있다가 여기서 70원 80원에 이거 들어가서 잠깐 수익 보는 것 같다가 대응 못 해가지고 지금 5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또 계속 빠질 것처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를 또 팔아서 다시 또 리플 사요. 이렇게 되면 개수만 줄어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애초에 내가 코스모 코인을 ICO를 참여했거나 아니면 내가 저가에 사서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디마켓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디마켓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 디마켓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알트코인 디마켓 조금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올라갈 때 일정 부분 다는 아니고요. 왜냐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0%면 30% 디마켓 갖고 있는 거에서 50%면 50%를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물량을 가지고 아직 안 올라간 리플이라든가 이 교체할 때는 가장 안정적인 코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비트 리플 리더로 교체해서 갖고 계시다가 여기서 다시 디마켓이 이렇게 또 지금 코스모처럼 올라갔다가 빠져서 다시 제자리로 빠져 내려오면 그때 얘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 개수 디마켓 다시 사고 그 다음에 돈이 남든가 아니면 비트라든가 리플이 남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리플 비트가 싼 가격이니까 굳이 현금 필요하지 않으시면 현금 빼지 마시고 그냥 다시 비트 리플 개수를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교체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절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렇게 알트코인들 소형 알트코인들 펌핑 나서 돈 버셨다고 해도 그거 쫓아다니면서 매매 안 하셨으면 안 하시면 하고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다. 교체 매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판이님이 이오스 코스모 교체 매매할 때 이오스를 BTC 마켓에서 교체 매매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일단 코스모는 BTC 마켓에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체 매매를 할 때 보시면 일단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오스 마켓이 있으면 이오스랑 코스모를 동시에 같이 교체 매매할 수 있겠지만 이오스 마켓에 코스모가 교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BTC 마켓에서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오스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다시 그 산 비트코인을 가지고 또 이제 얘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BTC 마켓은 수수료가 원화 마켓보다 물론 이제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업핏 같은 경우는 5배가 더 비쌉니다. 0.25%예요. 그냥 원화 마켓은 0.05%인데 그래서 원화 마켓에서 이오스를 매도하셔서 원화로 바꾸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건 거래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그 유동성 너무 이제 호가창이 떨어져 있는 시장에서는 손해보고 이제 매매하시면 안 되니까 호가창, 유동성이 충분해서 호가창이 딱 붙어있는 그런 거래소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는데 저보고 당구 잘 치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큐라는 얘기를 했나봐요. 네, 당구 못 칩니다. 예. 당구 50 쳐서 당구를 못 쳐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돈터치 대한민국님이 써주셨습니다. 일단 질문해주신 부분, 일단 영상 재밌게 봐서 어제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기축통화들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면서 가상화폐로 그 가치가 이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날이 오고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면 가상화폐의 통화가치는 계속 보합을 유지할까요? 그리고 언젠가 기존의 통화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 가치가 서서히 0으로 수렴해 갈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일단 여기 또 MW님이 일단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MW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일단 제가 답변을 달지 않았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은 거듭되는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의 가치 하락에 반기를 들고 통화량을 정해놓고 가치 하락이 없도록 만든 개념입니다. 하드포크라는 탄생 철학에 반하는 짓을 자꾸 해서 가치가 분산되고 있는 게 우려스럽지만 결국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여 통합되리라 봅니다. 결론 통화량 정해놓은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맞고, 일단 지금 2100개 되는 암호화폐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2100개가 되는 암호화폐 중에 거의 95%는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5% 정도만 남겠죠. 그럼 이제 2000개라고 하면 5%면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화폐만 이 나중에 시장에 남아 있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구글, 유튜브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잖아요. 인터넷 할 때. 그런 것처럼 다른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이 있긴 있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정해져 있고, 그 플랫폼, 그렇게 춘추 전국 시대를 지금 통합하는 그런 플랫폼 코인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제 송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리플이 될지 뭐 스텔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결제 통합 관련돼서 그런 통합을 하는 그런 코인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수수료가 영원히 가는, 0으로 가는 코인들 당연히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은 이런 그런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 이런 게 이런 통화로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지금 법정화폐처럼 이것도 0으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저도 MW님이 써주신 것처럼 이거는 0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0으로 가지 않을 거다. 물론 다른 대체 코인들이 나와서 그 대체 코인이 이 시장을 다시 장악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존속돼서 이제 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 그 네트워크 안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면 그건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법정화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법정화폐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그러면 보시면 뭐 유로 달러, 달러엔, 파운드 달러, 달러 스위스 프랑 이렇게 짝을 져서 화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우리 암호화폐들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냐면 뭐 BTC 마켓, 지금도 있지만 BTC 마켓, 이더 마켓, 이오스 마켓, XRP 마켓, 이런 각 마켓별로 이렇게 짝을 져서 코인들이 존재할 거다. 근데 살아남지 못하는 코인들은 이 법정화폐에서 볼리바르가 퇴출당하고 짐바브웨이 달러가 퇴출당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안에서 법정화폐들도 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빠져나갈 거다. 나가는 것처럼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그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어떤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나면서 그 볼리바르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도 이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다가 그 네트워크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네트워크가 생겨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 플랫폼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존에 쓰던 네트워크는 힘을 잃고 그 가치는 점점 이제 0으로 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드포크 되는 부분은 하드포크 우려스럽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포크는 어찌됐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하드포크 해도 인정 못 받으면 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드포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정 시간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김도규님이 써주셨어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취지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가치가 없는 것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의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업자들은 받은 상품권과 카드를
지자체로 가져가서 원화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책정된 예산 안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다만 기존의 시스템은, 갑자기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예. 죄송합니다. 다만 기존의 시스템은 상품권이나 카드처럼 유형의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양도 양수가 가능하여 환전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현존의 시스템과 코인의 시스템을 접목하면 지역 화폐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좀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도 그 테더화처럼 우리가 테더를 못 믿는 게, 얘네가 1대1로 패깅된 테더라고 하는데, 과연 얘네가 실제 발행된 만큼 달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지역화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제 나중에 이걸 코인으로 발행할 때, 예산은 예를 들어서 5억밖에 없는데, 아니 10억밖에 없는데, 코인 발행은 뭐 50원어치 한다든지 100원어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지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그 원화를 쓰고 있는 전 국민이 나눠서 이제 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자체가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은행이라든가 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들 만들 때 각자 나중에 돈을 추가적으로 막 찍어낼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자체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왜냐면 당연히 있는 돈에서 찍어낸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 지역 화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의 제로페이는 지역 화폐가 아닌 결제 시스템이다. 이건 이제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제로페이는 카카오페이처럼 송금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제임스 손님이 써주셨어요. 에어비주얼 사이트 들어가면 미세먼지 이거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미세먼지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기 기류가 흘러가는 걸 인공위성에서 뭐 촬영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님이 써주셨어요. 예. 일전에 은혜 수익률이 금보다 더 높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 이번에 은 ETF 말고 은화를 조금 사보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쭤본다. 어떻게 이제 구입하면 좋을지. 일단 저도 이제 구입을 한 다음에, 저는 그때 한 26,000원 정도에 샀어요. 은화를. 보시면 네이버에 메이플 은화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는 지금 27,800원, 뭐 28,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마 송기복님은 그때 이제 써주셨는데 21,000원대인가 사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은 차트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수료가 싼 부분을 찾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뭐 200-300원 차이가 나는 사이트별로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보다도 일정 부분 은화가 쌀 때 이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은 값 자체가 쌀 때. 근데 현재 위치는 어떠냐? 현재 위치는 이 채널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 위치다. 채널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산 은화는 보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메이플 은화입니다. 캐나다 메이플 은화고, 이게 액면가가 캐나다 5달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면가는 다른 은화들은 액면가 1달러로 돼 있어서 캐나다 이 메이플 은화가 가장 액면가는 높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게 이제 캐나다 이 메이플 은화라고 해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도 선호하는 걸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하시면 좀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 은 차트는 현재 중간에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은을 사실 때 은 실물을 너무 많은 비중을 사지 마시라는 거. 왜냐면 살 때는
우리 금 사면 살 때 팔 때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실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은화를 막 몇 원어치 몇 천 이렇게 샀는데 몇 천만원치 샀는데 이거 나중에 은값 별로 안 올랐는데 이거 팔려면 이거 어떻게 보면 파는데 수수료 또 많이 나가거든요. 충분히 올랐을 때 팔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보험 차원에서 해지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만 갖고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화라든가 금이 암호화폐 시장과 같은 방향성을 띌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 채널 상단부가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한 3배 정도 돼요. 3배 정도. 그래서 이 수익률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암호화폐가 저는 월등히 높을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좀 더 비중을 실으시고 은화라든가 뭐 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물로 사실 때는 어느 정도 보험 정도 이걸 가지고 막 수익률로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험 차원에서 해지하는 부분 정도로만 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체 자산을 100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10% 안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화를 사신다라고 했을 때.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멜로님이 써주셨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짐바브웨처럼 100조 달러가 미국에서 발행되면 하나 사서 기념으로 갖고 있다가 아들이 크면 보여줘야겠네요. 경각심을 가지라고요. 예, 아마 미국 달러가 100조가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예. 근데 보시면 짐바브웨 1달러가 100조 달러 화폐가 있고요. 1달러가 3경 5천조 달러가 됐대요. 미국 1달러가 짐바브웨 달러로 3경 5천조 달러. 그리고 100 트릴리언 달러라고 해서 이렇게 짐바브웨 뭐 숫자 세기도 힘든데요. 이렇게 100조짜리 종이돈이 있었습니다. 달러. 근데 이게 이 100조짜리가 1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돈이 아닌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달러,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위안화,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지금 미리 이제 짐바브웨나 뭐 볼리바르가 가고 있는 그 길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로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찾는 화폐는 저는 암호화폐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